자, LX 일렉트릭 저희 어떤 관점으로 목요일 오후에 진입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LX 일렉트릭은 단기 스윙 종목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1, 2주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길어야 한 달 이내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력 그리고 LX 일렉트릭에 주목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시 순환매에 대한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전력이 독단적인 이슈를 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먼저 주목했던 거는 구리 가격이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구리 선물 가격을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테마성으로 뭐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선 변압 관련 쪽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구리 가격이 오를 시 보유하고 있는 구리에 대한 자산 가치를 판가로서 연동을 시켜가지고 함께 판가를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금요일날 메타가 오클로랑 계약을 체결했듯이 전력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빅테크의 전력 언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AI발 품귀난에 대해서 대표적인 섹터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쯤 우리가 한번 진입해 볼만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목요일날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 순환매에 대한 관점을 이어본다고 해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최근 증시에서 상승하고 있던 테마들을 보면은 반도체, 조선, 방산 세 개가 좀 대표적일 것 같네요. 근데 이 세 개 테마의 상승 동력은 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다 수출로서 엮이는 부분들이 있다. 수출. 그리고 남은 수출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원전이랑 전력 쪽도 분명히 함께 엮일 수 있는 순환매 관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증시의 순환매, 대형 테마 순환매에 대한 관점에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던 관점, 가뜩이나 전력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도 겹치는 부분이 많죠. AI발 품귀난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가진 가격 상승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력 테마를 우리가 한번 한 꼭지는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목요일날 눌린 자리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으로도 크게 어렵게 볼 게 없었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나서 상단에서 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인데, 저점은 조금 올려가고 있고 고점은 약간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최근에 좀 비슷한 부분에서의 고점을 만들고 있는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고가 돌파를 어떤 그림으로 얼마나 많은 거래 대금으로 할지 여부까지는 사실 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추세 안에서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상단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51만원 선의 가격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단기 관점으로 한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에 LS 일렉트릭을 저희가 목요일날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가 좀 넘는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를 주고 그 이상으로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단 돌파를 해줄지 차분하게 이번 주 정도 지켜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월 12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3대 증시는 상승했어요. 다우지수가 0.48%, 나스닥 종합 0.81%, S&P 500은 0.6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3% 상승했습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해본다면 고용 보고서를 해석을 하면서 최근 조정을 보였던 AI나 반도체 위주의 수급이 유입되었다. 그렇기에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돋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12월 고용 보고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전월 대비 약 5만 명 정도 증가를 하면서 직전치와 예상치 모두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용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증가폭이었다고 하지만 실업률도 하락을 하면서 야, 이거 고용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맞아?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포인트가 더욱 부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은 둔해지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도 둔화가 된 것은 맞지만 실업률은 소폭 둔화가 된 것으로 보아서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게 급격하지는 않구나. 천천히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금요일날 시장도 이러한 포인트 위주로 해석한 게 아닐까라고 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전일 미국 증시 기술주 위주 상승에 이어서 비슷한 흐름이 좀 나올 것인지, 특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대체거래소에서 수급이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급이 이어질 것인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좀 수급이 많이 몰렸던 방산,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의 방산 테마가 수급이 함께 조금 이어질지 여부에 지켜보는 게 오늘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시장 흐름을 보면서 저희 보유 종목 흐름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목요일날 오후에 들어갔던 LS 일렉트릭 어떤 관점으로 들어간 거고 매매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D&D 파마텍 전량 매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눌림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여쭤보시는 건 대부분 이런 부분이겠죠. 일정은 이번 주부터인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기술 이전이던 발표 내용이던 까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고,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그게 틀린 관점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입했던 그 당시의 관점이 뭐였습니까? 보유 기간은 약 한 달 정도를 예상한다. 그리고 기대감이 예상보다 강하게 부각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일정 전의 기대감을 활용해서 전량 매도를 할 것이다. 이 관점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의 기준치에 대해서, 기준값에 대해서 저희는 11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11만 원을 찍고 추가적인 돌파는 못 해주는 모습임에, 사실상 여기서 뭐 이렇게 흔들다가 다시 돌파를 해줄 수도 있겠죠. 일정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기준값을 달성하고 떨어지는 모습임에 우리 관점대로 전량 매도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정주 매매에 대해서는 사실 일정을 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 기대감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일정이 시작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쭉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상황에서는 예측의 영역이 아닌 거고, 저희가 근데 D&D 파마텍을 만약에 막 한 6개월에서 1년, 2년 정도를 보유할 거라고 했으면은 안 팔았겠지. 근데 저희는 애초에 보유 기간을 한 달 정도로 2026년 시작을 위한 종목으로 12월에 선취매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지만 후회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몰랐던 거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깔끔하게 매도를 했으니까 딱 그 포인트에만 집중을 하면서 마감을 했던 것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한 세 가지 일정들에 대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세 번째는 금통위,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조금만 자세히 풀어본다고 하면 CPI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12월 거죠. 근데 이게 11월 달에는 셧다운에 대한 여파로 전월 대비 비교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 분석이 엇갈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전월 대비를 분명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시장의 시선이 꽤나 많이 쏠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고용도 나왔고 이제 물가 지표도 나오는 와중에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점점 더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표들이 발표가 이루어지는 와중 진행되는 연설인 만큼 위원별 금리 전망이 어떻게 최신화가 되고 있는지 시장이 금리와 관련된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둘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게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인데요. 사실상 금통위는 시장 예상을 엇나갔던 적이 크게 없어요. 이번에도 금리 동결이 강하게 전망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보다는 최근에 환율 관련 변동성이 꽤나 컸다 보니까 우려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와 관련된 한국은행의 시각이나 대처 방안이 좀 어떻게 언급이 될지 여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는 매크로 상황은 사실 지금 꽤나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여전히 이번 주 차익 실현 물량이 한 차례 나올 수 있겠다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매수 과열권을 드러내고 있고 신용장고도 최고치를 찍고 있는 모습에서 큰 이슈가 없더라도 한 차례 차익 실현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증시 한번 차분하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1월 12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보유 종목 흐름 보면서 말씀드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슈팅과 함께 국내 증시 시작합니다. 자, 10만원 돌파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좀 올라간다고 해서 일희일비하고 떨 거 없습니다. 차분하게 전량 홀딩입니다. 잠시만요. LS 일렉트릭 좀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1차적인 상단으로 보았던 게 한 51만원 서가지고 일단 잠깐만 좀 집중을 할게요. 지금 좀 전력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라고 하면은 주말간에 이런 소식이 나왔어가지고 관련된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은데 기사 한 개 보여드릴게요. 주말간에 독일 최대 발전사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유럽에 최초로 수출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수급이 좀 몰리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찾아봅시다.
전력의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에 대해서 LX 일렉트릭이 독일 최대 발전사에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메타가 오클로랑 전력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수급이 좀 들어온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수급이 계속 몰릴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흐름 나쁘지 않죠. 자, LX 일렉트릭 저희 어떤 관점으로 목요일 오후에 진입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LX 일렉트릭은 단기 수익 종목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1, 2주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길어야 한 달 이내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력 그리고 LX 일렉트릭에 주목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시 순환매에 대한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전력이 독단적인 이슈를 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먼저 주목했던 거는 구리 가격이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구리 선물 가격을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테마성으로 뭐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선 변압 관련 쪽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구리 가격이 오를 시 보유하고 있는 구리에 대한 자산 가치를 판가로서 연동을 시켜가지고 함께 판가를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금요일날 메타가 오클로랑 계약을 체결했듯이 전력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빅테크의 전력 언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AI발 품귀난에 대해서 대표적인 섹터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쯤 우리가 한번 진입해 볼만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목요일날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 순환매에 대한 관점을 이어본다고 해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최근 증시에서 상승하고 있던 테마들을 보면은 반도체, 조선, 방산 세 개가 좀 대표적일 것 같네요. 근데 이 세 개 테마의 상승 동력은 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다 수출로서 엮이는 부분들이 있다. 수출. 그리고 남은 수출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원전이랑 전력 쪽도 분명히 함께 엮일 수 있는 순환매 관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증시의 순환매, 대형 테마 순환매에 대한 관점에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던 관점, 가뜩이나 전력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도 겹치는 부분이 많죠. AI발 품귀난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가진 가격 상승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력 테마를 우리가 한번 한 꼭지는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목요일날 눌린 자리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으로도 크게 어렵게 볼 게 없었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나서 상단에서 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인데, 저점은 조금 올려가고 있고 고점은 약간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최근에 좀 비슷한 부분에서의 고점을 만들고 있는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고가 돌파를 어떤 그림으로 얼마나 많은 거래 대금으로 할지 여부까지는 사실 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추세 안에서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상단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51만원 선의 가격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단기 관점으로 한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에 LS 일렉트릭을 저희가 목요일날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가 좀 넘는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를 주고 그 이상으로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단 돌파를 해줄지 차분하게 이번 주 정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웬만해서 증권사 리포트를 막 공격하고 까지는 않는데 JP모건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JP모건이 최근에 한미반도체에 대한 매도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그 매도 의견을 낸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 가능성이 엄청나게 제한적이다, 시장에서 기대감이 과하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매도 의견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JP모건, 모건스탠리 둘 다 한 40만 주씩 샀어요. 물론 이제 운영팀이랑 리서치팀은 포지션이 다르니까 연결돼서 갈 수는 없겠다고 하지만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봐도 재작년 여름쯤에 SK하이닉스는 엄청 좋다고 하더니 지들은 가장 많이 매도하고 주가는 급락시키고, 이어가지고 한 달 뒤에는 다 팔고 나니까 AI 고점이다,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리포트 내버리고, 그리고 또 한두 달 뒤에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SK하이닉스 탑픽으로 다시 꼽고 미안해요, 틀렸어요, 사과하고. 참 하루가 다르게 입장이 바뀌고 본인들의 포지션이 바뀌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게 한미반도체인가 싶기는 한데, 애초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의 납품 가능성으로 올라간 게 얼마나 된다고, 그런 여론을 누가 조성을 했다고. 애초에 그렇게 부각이 되던 소식이 아니었어요. 뭐 어차피 저희는 광기로 즐길 물량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한번 JP모건이 어떻게 계속 핸들링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켜보고 싶네요. 지금 한 76% 수익률 나오고 있는데 뭐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한미반도체는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의 관점의 연속입니다. 단기적으로 10%가 빠지건 뭐 20%가 오르건 하한가를 가건, 하한가를 가도 뭐 저희는 40-50% 수익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 반도체 장세를 끝까지 즐긴다는 그 마인드로 계속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수 있는 이슈들이 몇 개 있긴 있죠. 아까 말씀드린 JP모건에서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도 있고, HBM4 양산 시기가 시장 기대보다 조금 밀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최근에 나왔다 보니까 가장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일정이 다가오면서 가장 긍정적인 종목으로 변할 수 있다, 저는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76% 수익권인데 이게 뭐 50%가 되건 100%가 되건 크게 신경 쓰지 말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증시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관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지금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후 대한민국 증시의 25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관점이 실적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최근 증시의 순환매가 이거를 일부 반영하고 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 저는 그러한 흐름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에 대한 향방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단을 지켜주는 이러한 테마들의 매수세가 계속 좀 순환매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LX렉트리 고점 돌파해주네요. 흐름 차분하게 봅시다. 반도체의 경우는 결국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구간을 한 번쯤 줄 거라고 봐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되기야 하겠지만, 우상향이라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 파동이라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 수많은 것들이 모여져 있어서 우리가 우상향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추세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고, 그럼 그 추세를 만들고 있는 구간에서 반도체가 눌릴 수 있는 이슈,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나올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차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 구간은 한번 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주는지 여부를 보고, 안 주고 날아가도 급하게 잡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구나 하고 마는 거지. 그래가지고 놓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정적으로 계속 계좌를 굴려갈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는 지루한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 지루고 바쁘고 재밌고가 어디 있습니까? 돈 벌라고 하는 건데 재밌게 돈 번다?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습니다.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훌쩍 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신규 회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저희는 계획되지 않은 매매는 단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차트가 좋아서, 뭐 오늘 수급이 센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볼까? 돌파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진입해 본 역사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테마별로 저희의 탑픽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이 이 구간까지 주는지를 보고, 이슈의 흐름, 시나리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나와주는지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구간을 줄 때 그때 우리가 발을 담그는 그런 구조인 거지. 그래서 지금도 제가 테마별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테마별로 저희가 가장 우선시하는 종목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흐름을 만들어 주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단순하게 오늘 돌파라서, 단순하게 오늘 수급이 세서 그걸로 우리가 베팅을 하기에는, 우리의 소중한 돈을 베팅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매야 활발해지겠지만, 그 활발해지는 매매가 지금보다 긍정적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저는 여전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D&D 파마텍은 전량 매도를 했지만, JP모건과 함께 차익 물량이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어떻게 출현이 되는지, 혹은 더 돌파를 나올 것인지 등등 여부를 보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종목은 보로노이, 이런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좀 봤던 게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원래 있었는데, 이거는 자리를 좀 줄지 안 줄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중장기 관점으로는 여전히 똑같이 보는 종목이 HK 이노엔. 근데 살짝 관점이 애매해진 부분이라고 하면, 이날 슈팅이 한번 나왔을 때, 이 종목은 아마 방송 한두 달 보신 분들은 아시는 종목일 텐데, 뭐 컨디션 신제품 출시했다고 수급이 몰리는 걸 보고 이러면 살짝 중장기 관점을 이탈하는 건데, 그 생각이 드는데, 다시 좀 원래 움직임대로 조용하게 좀 돌아온다고 하면은 지켜볼 수 있을 것이고, 테마성인 내용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제 관점은 이탈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날이 정말 많이 추우니까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안녕.